안녕하세요, 강의사입니다. 오늘은 주식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혹시 주가가 상승하는 원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주식을 시작하신 지 1년 안 되신 분들 중에서는 90% 이상은 이런 부분들을 모르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가가 상승하는 원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려 볼 건데, 여러분들 테마주 좋아하시죠? 테마주가 주가 상승률도 높고 하루에 10% 이상씩 상승하는 경우도 많고 해가지고 대형주보다는 테마주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런 주식들이 왜 주가가 상승하고 어떠한 원리로 상승하는지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보면은, 일단 설명드리기 앞서 제가 몇 가지 적어드려 볼게요. 대부분의 종목에는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시는 대부분의 종목에는 아마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세력이 없는 종목도 있어요. 세력이 없는 종목들도 있는데 그런 주식들을 소외주라고 불러요. 다른 종목 다 가는데 내가 산 종목만 안 가고 내가 산 종목만 관심도 없고 거래량도 안 나오고 이런 주식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세력도 없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없는 소외주라고 부르거든요. 소외주를 매매하면은 오랫동안 횡보를 길게 할 확률이 높겠죠. 자, 그리고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는 항상 세력이에요. 개미들이 주가를 올리는 게 아니고 세력들이 주가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세력들이 주가를 내리고 싶으면 내릴 수 있고 올리고 싶으면은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세력들은 항상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매집을 해요. 이슈가 없으면은 주가 올리기도 어려울 뿐더러 투자자들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매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매집 과정에서 항상 개미들의 물량을 뺏어가죠. 왜냐면 본인들 물량이 많아야지 나중에 주가를 올렸을 때 수익금이 높겠죠.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너무 뻔한 얘기죠. 주가 상승의 원리는 결국 세력들이 매집을 한 다음에 세력들이 주가를 상승시킨다. 이게 주가 상승 원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차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트로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 5가지 과정을 차트로 해석이 가능하셔야지 주식으로 결국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설명을 좀 들으시면은 차트 보시는 눈들이 조금 달라지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바로 차트로 들어와서 과거에 동방이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동방이 1월 11일에 쿠팡 관련주로 쿠팡이 나스닥 예비심사 승인 소식에 동방이 상한가를 갔잖아요. 자, 그럼 이슈가 생긴 거죠. 주식은 뉴스에 팔아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이러한 뉴스들이 터졌을 때 세력들이 매도 시점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뉴스를 터뜨리고 매도 타이밍으로 잡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뉴스의 매집 타이밍을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에 팔란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건데, 일단 계속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이런 종목에 이런 뉴스가 터졌으니까 세력들이 이 종목을 당연히 가만히 놔두지 않겠죠. 당연히 매집을 해야겠죠. 자, 일단 이런 부분에서는 갭이 22%나 뛰고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미들은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무섭기 때문에 갭이 너무 많이 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갭 하락만 해도 갭을 다 메꿔주기만 해도 마이너스 20%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일반 투자자들은 절대 접근을 못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도 접근을 못해요. 이런 부분에도 점 상한가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접근을 못하죠. 근데 항상 투자자분들은 이런 부분에 접근을 해요. 희한하게 사람 심리상 지금 엄청 올라왔는데 상승 추세가 끊기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그러면 내가 여기서 3%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설마 내가 산 부분이 고점이겠냐, 3%도 못 먹겠냐, 이런 마인드로 이런 부분에 많이 접근을 하시거든요. 요런데 근데 세력들 입장에서는 주가를 바로 올리면 안 돼요. 주가를 상승하는 원리 중에 본인들 물량이 다 매집이 되지 않으면 바로 올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일반 투자자분들이 계속 탑승을 하잖아요. 세력들 입장에서는 아직 매집이 안 됐는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은 주가를 눌러줘야 돼요. 왜냐면은 물량을 더 모아야 되기 때문에 개미들이 많이 탑승을 하게 되면은 주가를 한번 꾹 누르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개미들이 많이 몰리는 순간 그 부분은 당연히 고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력들은 일단은 수익 실현을 조금 하면서 주가를 누르기 시작을 해요. 왜냐면은 물량을 매집을 해야 되니까, 물량이 아직 없으니까 주가를 누르기 시작을 합니다. 개미들이 물량을 토해낼 때까지. 자, 그러면은 투자자분들이 이 부분에 많이 샀잖아요, 주식을. 이러한 부분에 개미들이 엄청 물렸어요. 물렸는데 세력들이 주가를 계속 누르기 시작해요. 그러면 물량을 뱉을 수밖에 없어요. 왜 뱉을 수밖에 없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주식이 2,000원에서 6,000원까지 3배가량 올라왔어요.
3배가량 올라온 주식이 조정을 받기 시작을 하면은 멘탈이 약한 심야 개미들은 당연히 손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손절한 물량들을 세력들이 조금씩 계속 매집을 해가면서 주가를 계속 누르는 거예요. 주가를 어느 정도 누르고 나면은 세력들도 주가를 계속 누를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나중에 결국 주가를 다시 올려서 주식을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주가를 한없이 계속 눌러버리면은 나중에 주식을 올릴 때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주가를 올리려고 할 때 세력들도 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개미들을 턴다고 해도 끝까지 누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특정 지지선은 이렇게 존재하거든요. 자, 그럼 주가를 눌렀으니까 다시 매집을 시작해야겠죠. 아직 물량이 안 모였어요. 매집을 시작해야 되는데 매집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윗꼬리를 많이 달아요. 이런 구간들이 주식 트레이더분들이 단타 치시는 구간이에요. 이런 구간에서 계속 단타 치시면서 수익을 많이 내시고, 자, 차트를 확대했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윗꼬리가 많은 구간 있죠. 이런 구간들은 세력들은 매집을 하는 구간들이고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단타를 치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이런 구간들이 일반 투자자분들, 개미들이 사는 구간이죠. 이런 구간은 개미들이 손절하는 구간. 자, 그러면 이런 구간 동안 세력들이 조금씩 계속 매집을 해요. 최대한 티 안 나게 매집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티가 나요. 다 윗꼬리가 계속 생기면서 주가가 안 빠지죠. 어느 정도 주식을 많이 하신 분들은 눈치를 챌만 하지만 그래도 세력들은 최대한 개미들을 털어내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티 안 나게 계속 매집을 합니다. 자, 매집이 끝나면은 세력들이 어느 정도 매집이 완료가 됐다, 이제 주가를 올려서 팔아먹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순간 주가를 바로 이렇게 상승을 시켜요. 주가 상승시키는데 생각보다 큰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세력들이 작은 돈으로 물량을 계속 사기만 해도 수급이 계속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같이 매수를 해주거든요. 큰 손들도 많이 들어오고 일반 투자자분들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매수를 하기 때문에 세력들 입장에서는 주가를 상승시키는 데는 그렇게 큰 돈은 필요하지 않아요. 기존에 이렇게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조회공시 요구 같은 것도 안 오고 편하게 주가를 올릴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 날은 이렇게 점상한가를 만들어가지고 개미들은 이제 주식을 사지도 못하게 한 주도 물량을 안 뺏기죠. 아예 물량을 꽉 잠가버려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주식이 흘러가는지 한번 보면은 이 부분에서 점상한가를 만들어가지고 물량을 잠궈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미들은 사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어요. 지금 이 주식을 너무 사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세력들이 주식을 사지 않아도 주가가 알아서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왜냐면은 주식을 너무 사고 싶은 개미들이 매수를 하기 때문에 주가가 세력들이 건들지 않아도 알아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올라가는 와중에 조금만 물량을 매수를 해줘도 주가가 확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목표가에 도달을 하면은 이렇게 목표가에 도달을 하죠. 그럼 세력들이 물량을 다 팔기 시작해요.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하락을 시작하겠죠. 세력들이 팔기 시작하면은 미리 이런 자리에서 매수한 주식 고수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량이 떨어지는 거를 본 그런 고수분들도 같이 매도를 하겠죠. 그러면은 이 자리가 끝이구나 하고 매도를 같이 시작해요. 그럼 주가가 이렇게 긴 장대 음봉으로 폭포수처럼 하락을 하는 건데, 근데 또 일반 투자자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접근을 해요. 주가가 10% 이상 빠지면은 꽤 많이 빠졌네 하면서 여기서 더 빠지진 않겠지, 여기서 2% 정도는 반등 주겠지 하고 여기서 접근을 하셔가지고 크게 물리곤 하거든요. 이렇게 거의 반토막 날 때까지 계속 물려 계신 건데 그 부분이 정말 안타깝죠. 제가 이렇게 주가 상승 원리를 조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내용을 결국 요약을 하면은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결국 주식을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저희가 물량을 뺏기지 말고 매집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같이 따라가면은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게 결론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어느 포인트에서 매수를 해봐야 될지 설명을 드릴 건데, 세력들이 매집하면서 주가가 결국 이렇게 상승을 했잖아요. 저희는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냐면은 일단 이러한 자리에서는 매수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이러한 자리에서는 거래량도 거의 없고 이 동방이란 주식의 존재조차 모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리에서는 현실적으로 매수하기 쉽지가 않고, 그리고 이러한 자리에서도 매수하기가 어려운 게 주식 고수분들은 이러한 이슈들을 보고 바로 견적이 나와가지고 이 주식이 상한가를 가겠다 하면서 매수를 하실 수 있겠지만 일반 투자자분들이나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자리에서 매수하기가 마찬가지로 조금 어렵고요. 그러면 저희는 언제 매수해야 되냐면은 일단 이 자리는 절대 아니에요. 이 자리는 최악이죠.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면은 심리적으로도 힘들고 이 자리에선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되고,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는데 지금 안 빠지고 있잖아요. 원래 큰 상승이 있었고 세력들이 매도를 했으면 주가가 빠져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빠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빠지지 않는 자리에 지지선 있죠. 이 범위 안에서는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큰 상승이 나왔는데 밀리지 않고 특정 지지선을 지켜주면서 거래량이 계속 유지가 되면은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매수를 해볼 만하고요. 이 선을 만약에 이탈을 한다면은 그냥 저희는 손절을 해주면 되죠. 근데 세력들도 바보가 아니라서 이렇게 깔끔하게 매집을 하지는 않아요. 원래 이 동방이란 종목이 되게 특이하게 이렇게 좀 이쁘게 매집을 했는데 원래 당연히 이 지지선도 한번 이탈을 해주고 그리고 상승을 해주고 다시 한번 이탈을 조금 해주고 그 다음에 상승을 해주고 요런 매집의 형태도 많긴 한데 요런 식으로 매집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깔끔하게 매집을 해주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손절 라인도 쉽기 때문에 그 매집 과정에서 저희가 따라가기가 되게 편하겠죠. 세력들이 물량을 팔기 위해서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꼭 주의해 주시고요. 그래도 이런 모양의 차트가 나왔을 때는 아래로 추락하는 경우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더 높으니까 어느 정도 진입해 볼 만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원리와 세력들이 매집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영상 보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면서 차트를 보시는 눈들이 조금 달라지시기를 바라고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